7번째 영상인가? 추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네.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으네. 추워서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바지를 좀 내려야 되겠어. 이게 자꾸 뭐 자꾸 들어가 자꾸. 이러면 덜 들어가겠지. 내 예상도라면 한 6시쯤에 바이크 세우는 데까지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조용히 목탁 소리만 들리는구나. 아까는 왜 이렇게 시끄럽던지. 아이씨, 뭐야, 바지가 또 올라왔어. 몸소리가 차지. 추워. 생수를 한 병 챙겨왔는데 입에 대지도 않았네. 땀도 나지도 않았고.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아직 어두워질 시간이 아닌데 벌써 어두워지려고 그러네.
왼쪽이 자꾸 올라오지 왜?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왼쪽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하긴 사람들은 비대칭이라고 하던데,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도 비대칭이고, 오른쪽 팔 왼쪽 팔도 비대칭이고. 그래서 흔히들 오른발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얘긴 즉슨 어느 한쪽 발이나 팔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근육량이나 모든 것들이 같을 수는 없겠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비대칭이란 얘기지. 결국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왼쪽 바지만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뭔가 살짝 지금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대칭적이지 않은 거지. 그나마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야. 바람이 안 부니까 훨씬 괜찮아. 그렇지 않은데 비를 맞아가지고 추운데. 좀 추우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려갈까. 아이씨, 근육들이 완전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사람의 몸의 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던데. 그리고 이제 그 적정 온도에서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면 또 문제가 있는 거지. 너무 높아지면 고열인 거고, 너무 낮아지면 저체온인 거고. 이거 봐봐, 왼쪽에 벌써 뭐가 들어갔어. 바지가 자꾸 올라가니까. 왼쪽 뒤편에, 아니 오른쪽 뒤편이었지. 오른쪽 위. 에? 아이씨, 뭐야 이거. 어디서 왔을까 내가. 아까 잔디광자 12개도 왔겠지.
몸이 무거워. 이 나무가 아직 덜 썩어가지고 적당히 말해서 딱 좋네. 가볍고.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몇 년 전에 산행을 하다가 그곳을 적어도 서너 번은 더 지나갔을 텐데 우연히 나무 틈 사이로 이게 이제 넝쿨, 특히 그 뭐지, 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넝쿨 종류의 풀이 칡이라고, 칡이구나. 칡넝쿨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떤 나무를 감싸고 있었나 봐.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손잡이에는 모양새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내가 그 검을 대전 숙소에서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묘하게 형체가 검처럼 돼서 칡넝쿨이 오랫동안 감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자랐는데 그게 그대로 또 성장을 멈춘 채 적당히 이제 햇빛에 노출되고 자연에 바람에 노출돼서 마른 거야. 그냥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자연적으로 검처럼 생긴 손잡이도 있고 검처럼 비슷하게 생긴 하나의 나무가 내 눈에 띈 거야. 자연이 창작한 검이지. 그래, 그 후로 한동안 그거를 검이라 생각하고 소지하고 다니다가 문득 그 후부터는 내가 검을 깎기 시작했지.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잘라놓고 방치해 놓은 나무가 있어. 그럼 적당히 말라가지고 건조된 상태의 나무들이 있는 거지. 그걸 가져와서는 내가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데 상당히 많이 목검을 깎았거든. 한 20개 정도는 깎았다고 같은데 그 중에 몇 개는 수연하면서 다 부러뜨려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몇 개 남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 내가 전문적으로 목검을 깎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깎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깎더라도 틀어짐이 마르면서 더더욱 마르면서 틀어짐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한때는 그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깎고 물에 담궈서 다시 물을 먹이고 뭐 그냥 집에 있는 콩기름으로 식용유 같은 걸로 발라서 먹이기도 하고 하면서 하얀색 라카 갖다가 손잡이 말고 칼날 부분처럼
칼날 부분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는 부분을 하얀색 낙하로 칠하기도 하면서 그 손잡이 부분에는 운동화 끈이나 뭐 이런 걸로 적당히 X자로 엮어서 매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 손잡이와 검 연결 부분, 그 부분도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의 검을 깎았는데, 그것은 이제 우연히 자연이 만들어준 검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매일 한두 시간씩 검 깎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검을 깎으면서 난 단순히 이 목검을 깎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시험하고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거든, 심리적으로. 내가 이 꾼 꿈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다 할 표면적인 어떤 드러남이 없어서, 과연 이 내 꿈이 허황된 꿈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더더욱 그런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다지고,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목검을 깎으면서 일종의 마음 수련을 했다고 봐야겠지. 그 목검 깎는 것도 뭐 엄청나게 깎기 편한 도구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과일 칼로, 그렇지 않아도 나무를 깎는데 깎기 어려운 판국에 그 과일 과도로 나무를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물론 깎이긴 깎이지, 근데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목검을 깎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다잡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한 20개 정도 깎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깎은 검들을 매일 산행을 하면서 들고 다니고 검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깎았지만 어쨌든 검수 수련을 하다 보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남은 건 몇 개 안 되고, 뭐 부러진 거 뭐 어떻게 다시 쓸 수도 없고, 산행을 하다가 그렇게 부러지면 뭐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거 가져다가 다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 곳곳에 부러진 채로 목검이 어느 한켠에 꽂아져 있는 게 좀 되지.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날 내가 몸에 이끌리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갔다가 산행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전국 여러 산에 내 의지가 깃들어 있는 부러진 목검들이 꽂혀 있을 것이다. 꽂혀 있을 것이다. 꽂혀 있다. 내 기억으로 지금 깎은 목검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한 6개나 되려나, 20개 중에. 그리고 2개는 깎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깎을 때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아, 이게 그냥 깎으면 안 되고, 깎기 전에 나무를 좀 물도 먹이고 다시 말리고를 반복해서, 그래야 좀 덜 부러지기도 하고 적당히 강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전 집에는 깎지 않은 원목 상태로 2개가 있는데, 이게 또 말리다 보면 원목이 재래 상태가 안 좋으면 갈라지더라고. 또 물 먹이고 말리고를 몇 번 반복하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나무가 있을 법은 한데, 이런 거 보고 이게 나무가 이게 이렇게 갈라진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페인트 칠을 해서 그런데, 이거 다 갈라져 있잖아. 이게 물 먹고 물이 먹었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 이거 다 갈라져 있잖아.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이걸 잘 물을 먹이고 말리기를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그거에도 도가 트겠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후로부터는 더 이상 목검을 깎지 않고, 실제로 일본 진검을 서치를 해보니까 대전에 하나가 그런 창, 활, 검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먼저 전화를 했지. 구입 의사를 밝히고 전화를 해서, 그 중에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것도 있었는데, 이왕 하는 거 내 의지를 담을 것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긴 했는데 진검을 하나 구입했지. 근데 이 무게가 의외로 상당히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목검으로만 연습을 하다가 무게가 있는 진검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칫하면 뭐 그동안 충분히 이제 목검으로 연습했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이제 내 몸을 다칠 검에 벨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무겁다 보니까 손목에 상당히 무리가 가더라고, 특히.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좀 연마를 하기엔 조금 다소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가검을 하나 더 장만을 했지. 이제 진검은 아니고 가검, 무게가 조금 이제 가벼운.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산행을 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검술 훈련을 하고. 내가 숙소에 진검 가져왔지. 관리를 안 해서 녹이 쓸었을 거야 아마. 혼신을 다해서 가끔씩 기름칠도 하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또 막 거기에 목숨 건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을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의지를 굳건히 하게 하는 거지, 진짜 검술의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검처럼 휘두르는 걸 좋아하긴 했어.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나뭇가지가 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산행하면서 장난하듯이 이런 풀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은 걸 적군의 모기도 하고 싹 베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혼자서 많이 하기도 했지. 애들하고 물론 놀 때도 있었지만 혼자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긴 했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산행을 하니까, 하긴 그분이 이런 데를 길이 잘 나 있는 데를 오는 분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나네. 구름 나그네라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름 모를 길도 나 있지 않은 산을 가면 꽤 대전에서 멀리까지 가서 간 산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산에 오면 무슨 산에 이렇게 편말 이렇게 나뭇가지 걸어 놓잖아. 꼭 그분이 편말이 걸려 있더라고. 이름도 참 멋지지? 구름 나그네.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우연히 실제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뭐 실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비슷한 성향이 좀 있구나. 사람들이 자주 안 다니던 산을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것도 대전에서 가까운 근방만 그런 게 아니라 멀리까지. 뭐 이런 산은 아마 나도 원래는 그냥 체력 단련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산은 나도 잘 안 오니까, 이렇게 길이 좋은 산은 사람들도 발길도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도 이런 데는 잘 안 올 것 같고, 이런 편말을 보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오랜만에. 혹시나 그분이 우연의 일치로 지금 내가 그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거나 해서 댓글을 남긴다든가 해서 뭐 서로 만남을 가지지 않는 한 평생에 서로가 만나기는 쉽지 않겠어. 뭐 만나고 한 번쯤 만나고 싶은 바람은 있는데, 나도 그랬어. 내 어떻게 보면 필명? 이파리 나국기, 요걸 저런 걸로 좀 제작해서 전국 내가 올라간 산에다가는 저 흔적을 남겨놓을까. 살짝 그것도 남겨놓겠지, 형님이. 사이트 주소 같은 거. 그럼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동지를 훨씬 더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여전히 나는 나를 제외한 12인의 동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동지를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이겠지. 몇몇은 유심히 내가 지켜보고는 있지만 정말 내 뜻과 같이 할 자질이 있는가라는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가 굳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잣대, 세상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 그런 믿음과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큰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한 12인을, 근데 본래 12인은 각각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맞는데 국내에서 찾으려고 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꼭 예를 들어서 영국이면 영국 대표가 꼭 영국인일 필요는 없으니까 국적이란 건 현재 흩어져 있는 영토 기준에서 그곳을 관할할 대표인 거니까 굳이 꼭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질 필요는 없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영국이라면 영국을 맡으면 되고 미국이라면 미국을 맡으면 되는 일이니까 사실 국적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기는 하지. 그런데 이런 게 있었나? 묘하게 새들이 내 주위에서 어른거리네. 아까는 쥐 같던데, 쥐? 다람쥐가 아니라 그냥 쥐? 조그만 귀여운 쥐던데 내 앞에서 재롱을 부리단 말이야. 원래 그런 야생 동물들이 사람의 발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는 피하는 게 정상인데, 거의 다 왔나? 다 왔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이나 됐나? 35분.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상당히 지났네. 뭘 구경하러 이렇게 차들이 많이 오지? 이해가 안 돼. 여기가 뭐 먹을거리 놀거리가 좀 있나 본데, 그 대전의 보문산 입구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차들이. 그리고 보니까 주차장이 무료던데, 이 상가에서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절에 방문한다던가 이런 산행, 등산 이주였다면 분명히 차량 통제가 있었고 입장료를 내야만, 주차비를 내야만 차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상가 판매를 목적으로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 뭐 궁금하지만 살펴보고 싶진 않고. 다 왔네. 그새 차가 확 빠졌네. 무슨 행사가 있었나봐. 지금 차가 확 빠진 거구나. 그렇습니까? 나는 필요 없고. 평지를 걸으려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상 산행 끝.